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주민 ESG로 찾아뵙고 있는 박지영 기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매일매일 이 ESG와 관련된 데일리 이슈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 이슈를 좀 같이 알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데일리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찾아올 테니까요. 뭐 쌓아놓고 정주행을 하셔도 괜찮고, 아침에 출근길에 한 번씩 간단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데일리 이슈. 이번 주에는 엇갈리는 ESG 평가, 투자자들이 자체 평가에 나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매일 데일리 ESG 이슈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기사들도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도 꼭 한번 해보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이 오뚜기 ESG 성적 A일까 C-일까라는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뚜기 ESG 성적 A일까 C일까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경제에서는 이 오뚜기의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에서 S 부분에서 최고인 A 등급을 받았는데 반면에 톰슨 로이터는 가장 낮은 C-를 받았습니다.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는 거가 주된 내용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보면 MSCI의 E 부분에서 C 등급을 받았고요. 톰슨 로이터는 세 번째로 높았던 B 플러스 등급을 줬다고 하네요. 우리금융도 S 부분에서 C 등급을 받았고 톰슨 로이터에서는 A 등급을 받았다. 보시면 좀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기업들은 상반된 점수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한다. 평가 기관들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 얘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되게 글로벌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유도 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근거를 ESG 공시부터 아예 좀 정하도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와 연관해서 좀 볼 수 있는 기사가 똑같이 외부 평가만으로 ESG 우수기업 못 골라낸다라는 한국경제 기사예요. 예시를 들면서 이 아예 자산운용사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ESG 설문을 돌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예를 들었는데요. 왜 얘네가 조사를 하느냐? 조사 결과와 외부 ESG 평가들을 두루 고려한 자체 기준으로 명단 만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공시하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 이원선 전무 또한 외부 기관이 내놓은 평가만으로는 ESG 우수 기업을 골라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SG 성적표대로 이 국내 기업들을 잘라내서 줄 세우며 금융과 인터넷 등 비제조 업종만 남게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 ESG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생산 설비가 필요한 곳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내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비제조 업종만 ESG 펀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통 제조업종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탐방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쌍용양의 경우 이런 식으로 폐열 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 순환 처리 시설 등등을 하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면면을 살피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실사를 나가고 한다라는 설명이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체 ESG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서 공모펀드에 직접 적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ESG가 커지려면 공시, ESG 정보들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국내 ESG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또 이제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노력을 보시면 KRC죠. 한국투자공사 또 이 ESG 지배구조를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이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KRC도 직접 투자 대상 기업들의 ESG 등급 및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자기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한대요. 투자 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차세대 투자 시스템 구축도 내년까지로 마친다 하면서 작년부터 운영한 ESG 전략 펀드는 KRC의 주식 벤치마크를 웃도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최근에 국감에서도 이 KRC의 ESG 전략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고
나타났죠. 자신들만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군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ESG 통합 체계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보면 이 하나운용이에요. 국내 최초로 자체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하나운용에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탄소 배출권 얘기를 하면서 ESG 리스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탄소 배출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주요 ESG 선두 운용사들은 등급뿐 아니라 자체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라면서 이처럼 자체 평가 체계를 가져가면서 ESG 요소를 같이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탄소 배출권을 넣었냐면 이게 ESG 리스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 하나자산운용이 답답함을 느낀 지점은 타기관의 커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ESG 등급 평가를 하는 기관들의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커버리지가 상장사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상장 채권 및 발행사 그리고 공기업까지 자신들은 커버리지를 좀 넓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ESG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ESG 리스크를 운용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정보를 좀 취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보시면요. 글로벌적으로도 자체적으로 ESG 정보를 모으는 금융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기사인데요. 시티그룹 AI로 ESG 분석하는 트루밸류랩스와 협업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기업을 분석한다라는 기사예요. 보시면 이 ESG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트루밸류랩스와 협업해서 이 실시간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이슈들이 재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릴 거라는 얘기죠. 실시간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검증에도 쓸 예정이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국내에서만 해도 이 ESG 등급과 관련해서 나온 등급이 신빙성이 되게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가지고 ESG 정보를 조회해서 자기들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이걸 몇 면이 살폈느냐,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기업의 G, 거버넌스 부분을 좀 중요시하고 어떤 곳은 이제 사회를 중요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도 이제 평가기관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했는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또 몇 면이 어떤 주된 내용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그것만 받아들고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에는 되게 좀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증권은 ESG 연구소도 자체적으로 설립을 했는데요. 리서치 센터 내에 기업의 ESG 분야만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연구소를 만들기로 하고 외부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ESG 활동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구소가 분석한 개별 기업의 ESG 활동을 기업 분석 보고서에 함께 제공을 하는 등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또한 투자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 ESG 생태계가 좀 초창기 진입 과정이어서 많은 곳들이 이 ESG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투자사로서는 ESG 정보를 자기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정보도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게 새로운 먹거리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기업의 ESG 활동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 거죠. 오늘 투데이 ESG 이 투자사들의 엇갈린 평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ESG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